됐나요? 잘 그려져요? 괜찮아? 뭔가 머리가 어색한데? 염색? 잘랐나? 내렸나? 앞머리를? 아, 앞머리 내려서 그런지. 뭔가 어색해가지고. 여준이도 오늘 묶고, 그죠? 원래 잘 안 묶었는데.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선생님 설명 또 해줄 수 있어요? 무한 반복해줄 수 있어요? 내가 얘를 수식으로 풀려면 애초에 n의 값도 구해줘야 되지만 부동식을 3개 풀어줘야 돼. 그죠? 그리고 수직선도 3개를 그려줘야 돼. 그래서 어차피 너도 그리고 너도 그리고 너도 그리니까 한 번 더 풀로 넣어줘야 돼. 그랬을 때 내가 값을 따져줘야 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지. 그죠? 한 문제 가지고 지금 부동식 3개 풀고 결과적으로 수직선을 4개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불편함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그래프도 그리면 그냥 한 번에 끝난다. 얘도 한번 볼까? 우리 그 그래프도 한번 봐볼까? 똑같이 나오나? y는 절대값 그리고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 y는 4.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실제 교점을 찍어보면 교점을 찍어보자. 교점. 그러면 여기 좌표를 한번 보면 a는 2,4 나오고 10,4 나오죠? 실제로 4보다 작은 이 구역이 x는 2고 여기는 10,4니까 그지? 2에서 10까지.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등호가 안 들어갔잖아 방금 건. 그죠? 빵구뽕 뜯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것도 볼게. 야, 밑에 있는 거는 진짜 선생님이 어떻게, 얘는 또 선생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봐봐. 야, 이 친구는 A 값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죠. 우리 음수였을 때도 이렇게 변했던 거 기억나? 얘가 막 그래프가 밑으로 안 내려가죠. 왜냐면 애 자체가 뭐 음수든 양수든 간에 무조건 절대값 씌우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나와. 그럼 A는 결국 이 차이일 뿐인 거야. 이 플러스 1은 어떤 개념이야? 평행이동한 개념이지. N은 절대값 x의 개수가 a인 나 왜 절대값 썼니? 얘랑 똑같죠? 그렇지? n은 절대값 ax라는 그래프를 s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인 거야. 이 말 이해가요?
마이너스 a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인 거야. 그래봤자 어때? 그래봤자 S축에 붙어있는 애지. 맞아? 여기가 몇이겠어? 애가 0이 되는 구조, 경이겠죠? 애가 0이 되는 애겠죠? 0이 되는 애 누구야? 마이너스 a분의 1이죠? 그치? 얘가 마이너스 a분의 1이겠지? 지금 선생님 한 거 이해가? 혜나 이거 이해가? 이해가요? 결국 이 그래프로 하는 거 이해가요 지금? 좀 이쁘게 그려주면 A가 뭐 이렇게 좁은 모든 아무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고 결국 우리가 이런 거 이 뾰족한 점 이렇게 뾰족해진 여기가 좀 첨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 첨점에 해당하는 부위가 애가 0이 되는 값이거든 항상.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이겠죠. 마이너스 a분의 1 괜찮아? 그랬을 때 y는 b라는 애가 지나갔대. 그지? 그랬을 때 이 y는 b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지금 이 파란색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한 x값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하고 5가 나왔다는 거잖아 지금.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나는 애가 그럼 끝난 거야. 이미 다 나온 거야. 왜냐면 봐봐 우리 절대값은 1차식이 있으면 애의 특징이 뭐냐면 애도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지? 항상 그 0을 기점으로 뾰족 이거지 V자잖아. 그치? 애를 기점으로 딱 이렇게 접으면 데칼코마니처럼 와우 데칼코마니처럼 딱 접히는 대칭성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애가 애의 중간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럼 마이너스 1하고 5의 평균이 애란 소리야. 얘 평균이 몇이야? 마이너스 1하고 5하고 평균.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그럼 몇이야? 2지. 그치? 즉 마이너스 a분의 1이 2였구나. a는 마이너스 2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야. 뭐래?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던 거죠. 그죠? 그럼 b는 뭐냐? b는 뭐냐? 어차피 나는 둘 중에 아무거나 얘가 여기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었을 거고 그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는 a보다 작은 쪽이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나올 테니까 얘는 2분의 1 잠시만 와우 여기가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작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지금 애가 지금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이니까 혹시 이것도 좀 설명을 할게요. 잠깐만. 이것도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우리 절대값 x-1하고 절대값 마이너스 x 플러스 1하고 같죠? 한번 숫자 아무거나 대입해. 뭐 3 넣으면 n은 2고 n은 3이면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이면 똑같이 2라는 함수값도 나오지. 즉 내가 자유자재로 여기를 뭐 해도 돼. 부호를 바꿔도 돼요. 이 전체 안에를. 그래도 같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거를 2분의 1 x-1 이렇게 바꿔도 돼. 괜찮아? 그 말은 여기는 2분의 1 x-1인 거고 얘가 플러스 1인 거야. 괜찮죠?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나오니까.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부호 갖고 나오니까 정기하면 애가 나올 거고 양수일 때는 모양 그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어차피 내가 x에다가 5 대입했을 때 b 나온 거잖아. 여기가 지금 5, b니까 이 좌표가. 그지? 그럼 5 대입하면 몇 나와? 2분의 5에서 2분의 2 빼니까 2분의 3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b는 2분의 3인 거지.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1, b잖아. 그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분의 3 똑같이 나오지. 그지? 그래서 b는 2분의 3이구나. 둘이 곱하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4분의 3이 정답이 되겠죠.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그래프도 안 풀었어.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풀어야 되냐?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B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해서 총 4가지로 내가 풀어줘야겠지. 근데 그 4가지 사이마다마다 뭐가 필요해? 얘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내가 세우겠지. 다시. 절대값 ax 플러스 1은 ax 플러스 1이 그냥 나오든가 마이너스 ax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든가 둘 중 하나고, 얘가 나오기 위해서는 x가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올 거고, 얘는 x는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작을 때 얘가 나오겠죠. 그럼 이럴 때 얘를 만족하는 애와 얘를 만족하는 애가 나왔겠죠.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얘는 ax 넘어가면 b-1 이렇게 될 거고, x의 범위 구하면 a분의 b-1 될 거야. 근데 a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이 친구는 a 넘어가면 b 플러스 1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a로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럼 여기서 내가 또 나눠야겠지.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 나눠야겠죠. 그럼 a가 양수일 때는 얘는 부동방향 안 바뀌었을 거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고, 그죠? 부동방향 안 바뀌었을 거니까 a가 양수였으면 여기서 뭐가 나왔을 거야? 여기서는 x가 부동방향 안 바뀌었을 거니까 마이너스 a 분의 b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을 거고, 근데 이때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x는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작을 때겠죠. 그죠? a가 음수였으면 얘는 부동방향 바뀌었겠죠. 이렇게. 근데 얘는 어떻게 찾아?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돼야겠죠? 마이너스 a로 나눴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얘는 바뀌었을 거고, 얘는 바뀌었을 거고, 얘는 얘가 바뀌었겠죠? a로 나눴을 때 a가 음수니까 얘가 바뀌었겠죠? 얘가 바뀌었을 거고, 얘는 그대로였겠죠. 마이너스 a는 양수니까. 그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결국 이거의 해가 만약 이런 상황일 때 x의 범위는 지금 a분의 b-1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n은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애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고 애가 5라는 소리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그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a, b 값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여기 성립하는지 내가 확인을 해줘야겠지.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가 얘네들이 위치를 바꿨을 때겠죠. 위치가 바뀌었겠죠. 이렇게. 그때 또 다시 a, b 값 연립방정식 풀어줘야겠죠. 그 중에서 애를 성립하는 거 찾아주면 되지. 근데 우리가 지금 a가 음수일 땐 a가 음수였잖아. 실제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잖아. 그 음수도 우리 한번 해보자. 귀찮으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바뀌었겠죠. 얘가 음수일 때는. 그럼 여기가 뭐가 나와요?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1이 여기로 올 거고, 여기가 a분의 b 마이너스 1이 1로 오겠죠. 그럼 해봅시다. 우리 양변에 a 곱하니까 b 마이너스 1은 a 플러스 1일 거고, 마이너스 a일 거고. 괜찮아요? a가 a니까 양변에 a 곱한 거야.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고. 얘가 a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a를 곱하면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 곱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5A가 되겠죠. 그럼 두 개 빼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2는 4에서 4A가 되니까 3A가 되겠죠. 뭐야, 왜 A는 왜 이렇게 나와? 양변에 A 곱하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4죠? 쏘리. 그럼 A 양면, 그러니까 2분의 1 나오죠. 똑같이. A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그치? 그러면 B 값은 아까 나왔겠죠? 그럼 여기 이게 성립하니까 정답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두 풀려 이거야, 내 말은. 그러면 숙제 질문 있나요? 혹시? 숙제 질문? 몇 페이지죠? 네, 196? 질문. 170, 134. 일단 낮은 것부터 할게요. 134? 혹시 134 전에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135. 135야? 해가 모든 실수일 때 저 밑에 있는 거에 해를 구해달래요. 어차피 우리 부동식은 일단은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이렇게 배분을 하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 다 좌변 넘길게 x는. 그러면 3a-bx. 이항은 덧셈 뺄셈 개념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그럼 a 넘어가면 b-a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우리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내가 얘도 나눠줘야겠네. 3a-b가 양수일 때와 그러면 안 되죠. 잠시만. 얘는 1차 부동식이 아니네. 그럼 세 가지로 나눠줘야겠죠. 지금 3a-b가 양수일 때와 3a-b가 0일 때와 3a-b가 음수일 때로 나눠줘야겠죠. 그지? 만약에 3a-b가 뭐면? 양수면 x는 저기 있는 3a-b분의 b-a보다 크다가 이렇게 나올 거고 x가 0이면 0은 b-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겠죠? 그렇죠? 애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죠 얘랑? 근데 해가 모든 실수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지금? 해가 모든 실수이다. 애는 뭐야? 1차 부동식이잖아.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죠. x값에 따라서. 그치? 얘는. 그럼 애가 지금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왔다는 거지. 그럼 A 넘어가니까 무슨 말이야? A는 B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지. 문제에서. 다시 3A는 B니까 3A는 B죠.
잠깐만. 오케이. 지금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럼 이 친구 일단 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또 x는 x끼리 하면 어떻게 나와? b-5a x 이제 넘어가면 4b 플러스 2a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걸 우리가 한번 보면 지금 둘의 부호는 같아. 둘의 부호가 같다는 소리죠. 근데 A가 B보다 커. 근데 3A가 되면 B가 된대. 무슨 말이야? 얘를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y는 해서 이 그래프 그리고 내가 y는 해서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함수값이 너보다 크려면 둘은 평행이었다는 소리야. 너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너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가 되겠죠. 우리 평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거든. 직선은 평면에서. 그러면 애가 작아지는 부분도 생겨버리니까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만족시키려면 너네들이 평행해야 되니까 3A는 B였단 소리야. 일단은 평행하는 거 우리 기울기가 같다는 소리였잖아. 그래서 해가 무조건 실수가 나오려면 3A는 B여야 한다는 소리야. 그리고 A가 B보다 커야겠죠. 그지? 그래야지 A가 더 위로 올라가겠죠. Y축 방향으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성립을 한 거야.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려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선생님은 여기는 B 대신에 다 3A로 바꾸면 N은 마이너스 2A X 얘도 지금 3A로 바꾸면 14A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근데 지금 A가 양수냐 음수냐가 지금 중요한데 이걸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3배를 했더니 더 작아졌어. 지금 봐봐. A가 3A보다 더 크대. 무슨 말이야? A가 음수였다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3이 더 작잖아. 애가 음수여야지 성립하는 거죠. 얘는 나보고 음수예요 라고 알려준 거야, A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야, 그래야지 3을 곱해야 작아지지. 양수였어 봐. 무조건 3배면 무조건 커지지, 양수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뭐였단 소리야? 생긴 건 음수처럼 생겼지만 애가 양수였단 소리지. 그럼 내가 x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양수니까. 안 바뀌겠지. a는 약분되고. 마이너스 2a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얘가 우리가 부등식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둘이 평행 관계에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A가 음수니까 얘는 이렇게 됐었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 있는 게 지금 3AX 플러스 A가 되고 여기 있는 게 BX 플러스 B였겠죠. 평행하고.
그래야지 내가 어떤 x값을 넣든 상관없이 모든 실수값에서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평행할 때예요. 평행할 때. 어제 우리가 수식으로도 봤지만 또 질문 43번? x값 구했어? x값의 범위? 몇 나왔어? x의 범위는 어떻게 나왔어? 이것 따로 연립방정식 풀어줬을 거 아니야? 그럼 뭐 나왔어? 만지. 근데 나온 사람 몇 나왔어요? 예, 연립방정식 풀면 뭐 나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고. 7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현이도 이렇게 나왔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x 플러스 8범위는 구해달라는 거죠. 얘는 구했다 치고 그러면 이때는 플러스보다 무조건 마이너스부터 먼저 해줘야 돼. 왜 차이가 왜 그러냐면 내가 처음에 원래 우리가 정답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풀면 내가 양변에 마이너스 x를 곱해야겠지. 마이너스 x가 필요하니까.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죠. 그럼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1 되고 얘는 마이너스 7 되겠지. 그럼 나는 8을 더해줘야 양변에 똑같이 8을 더해줘야 얘는 9가 되고 얘는 8 더했으니까 1 되겠지. 그래서 1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처음부터 8부터 내가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뭐가 돼? 7이 될 거고 얘는 8 더하니까 15가 되겠지. 그리고 내가 양변에 마이너스 x 만들려고 마이너스를 곱하는 순간 얘는 마이너스 8이 돼버려. 그치? 전체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니까 양변에다가 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7 되면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죠 또. 얘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문제의 요지가 또 다르겠지. 그럼 내가 여기다 16 또 더해줘야겠지. 또 16 더해줘야겠지. 양변에. 근데 1 두 번 해야 되는 거니까 항상 우리 이거 할 때는 마이너스부터 곱하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 다음. 다음. 70. 170번 그 전에 있는 사람 없어요? 170번 하면 돼요. 170번 볼게요. 소금 공식 뭡니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 소금물. 그건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식은 이 소금물에서 나오는 모든 식은 우리 활용 쪽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다 소금에 관한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일단 써보면 여기 25%의 소금물 200g에 내가 10% 소금물을 섞었어. 나는 얘 몰라. 어떤 X라는 범위를 섞었어. 그랬더니 얘가 15% 이상 20% 미만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 그죠? 그럼 이때 더해진 소금물은 여기 X에 넣는 거에 따라서 200 플러스 X가 되겠죠. 둘이 섞었으니까. 소금물에다 소금물 섞어도 소금물이잖아. 200g, Xg 섞으면 200 플러스 Xg 나왔겠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너무 짜가지고 좀 더 싱거운 걸로 간을 맞추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줄어서 넣겠지. 25%에서 이 농도라는 건 짠맛이에요, 짠맛. 짠맛이 25%. 그냥 소금 결정체가 100% 했을 때 지금 물에 희석을 해서 25% 간을 맞춘 거야. 그래서 나는 얘가 너무 짜. 그래서 15%에서 20% 정도 돼야 내 아내가 좋아하는 내 맛이 돼.
그 나는 이 10%짜리 너무 맹물 넣어버리면 또 안 되니까 좀 간대 있는 걸로 내가 희석시킨 거야.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야? 얘는 그럼 식을 어떻게 써?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소금물 200g. 여기다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xg을 했더니 애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아씨 너무 좁네. 애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애보다는 작다 이렇게 식 세우면 되겠지. 그럼 x가 적으면 적을수록 20%에 가까울 거고 10%를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더 희석될 거니까 15%가 되겠지. 그죠? 근데 저 x 안에 있는 봐봐. x가 늘어난다는 것은 얘는 고정이야. 10%가 농도가. 소금물이 늘어나는데 계속 10%가 유지된다는 거는 이 x가 커질수록 소금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거든. 물 대비 소금도 많아져야 계속 간이 10%로 맞춰진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x 값의 범위에 따라서 그럼 일단은 구해보면 양변에 100 곱하죠. 양변에 100 곱하면 여기는 괄호가 있는 거고요. 그럼 에 풀어주면 여기는 3000 플러스 15x 크거나 같다. 얘는 5000 플러스 10x 얘는 4000 플러스 20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어떻게 줘야 돼요? 너하고 너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지. 그죠? 좀 연립방정식. 이 친구 그냥 바로 써버릴게요. 얘 넘어가면 2000, 얘 넘어가면 5x. 그래서 5x는 2000. 그래서 x는 400.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거 하면 여기 있는 거 넘어오면 1000. 얘 넘어가면 10x. 보다 작다. 그러니까 x는 10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그래서 얘를 내가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x는 100보다 크고 4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가 공통범위가 되겠죠. 즉 내가 100g 정도 넣으면 100g 정도 넣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20%가 된다는 거지. 덜 섞었으니까 덜 짠맛에 덜 섞었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400g을 넣었어. 등호를 봐봐. 등호가 없는 게 20%잖아. 실제로 10%짜리 조금 넣어야 25%에서 조금 넣으면 당연히 간이 조금 줄어들겠지. 그래서 20%된 거고. 실제 400g을 다 넣었을 때는 애를 많이 섞었으니까 더 안 짜지겠지. 그래서 15%로 내려갔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수경 괜찮아? 이해가요? 우리 항상 식은 다 소금으로 세우시면 돼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 다음에 몇 번? 더 할까?
117번? 171번? 우리 밑에 거도 같이 한번 볼게요. 둘레가 360cm인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0cm 이상 짧게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의 3분의 1보다는 길게 하려고 할 때 가능한 세로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네. 지금 세로의 길이를 x라고 둡시다. 그럼 여기는 우리가 360-2x가 되겠죠. 아닌가?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180-x가 되겠죠, 여기는. 그래서 둘레가 360 나오죠. 그래서 x, 에도 180-x, 에도 x. 그래야지 두 개 더하면 180, 두 개 더해도 180. 둘레는 36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식을 써봅시다. 우리 가로의 길이를 180-x라는 놈을 세로의 길이보다 40 이상으로 40cm 이상으로 짧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40cm보다 더 짧아진다는 건 크다는 거야, 실제로. 가로의 길이를 세로의 길이보다 40cm 이상 짧게 한다. 그럼 가로의 길이가 40cm 뺀 것보다는 더 커져, 작아져? 가로의 길이를 세로의 길이보다 40cm 이상 짧게 한대. 그럼 애가 더 왜? 아니, 그리고 이 세로의 길이의 3분의 1배보다는 길게 한다. 이렇게 되겠지.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 따로, 이 친구 따로 연립방정 10% 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거는 양변에 3 곱하고 넘어가면 얘는 x고 3 곱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3x니까 넘어가면 4x가 될 거고, 우리 3은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 안 바뀌고요. 얘도 3 곱하니까 8, 3, 24, 54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x의 범위는 4, 1은 4, 4, 3, 12, 4, 5, 20, 135 이렇게 나옵니까? 같이 웃자.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돼? x가 넘어가니까 여기가 2x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40 넘어가니까 얘는 22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x는 1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내가 통틀어서 한번 수직선상을 나타내 보면 x는 11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135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세로의 길이가 설정이 되겠지. 우리 둘 중에 두고 하나 있을 때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빼면 되죠. 그지? 그래서 25개가 되겠죠. 25개.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의 세로의 길이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110 이상, 135 미만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두 개 빼면 돼요. 그냥 둘 중에 하나만 두고 있을 땐. 얘가 너무 웃겨? 네? 나도 보여줘. 됐어요? 이해 가나요? 여전히 괜찮아요? 다음
여기 또 질문 있나요, 뒤에? 안 했어? 혹시? 저기 안 하는 거 왜? 나 여기까지 하나 했는데. 10까지 알아요. 10까지 하나 했어? 그럼 I'm sorry. 아, 그러겠네. 여기 과부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우리 수진의 반 학생들이 소방 교육을 받기 위해서 최대 4명씩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여러 개 있는 실습실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씩 남고 4명씩 앉으면 의자가 1개 남는다고 할 때 의자의 최대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변하지 않는 친구는 누구야? 학생 수지. 학생 수는 안 변하지. 그럼 내가 의자의 개수가 x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의자의 개수를 내가 x개라고 한번 해볼게. 해도 되죠? 괜찮죠? 선생님 설명한 거 잘 들어봐봐. 이렇게 의자가 의자 1, 의자 2 이렇게 있어서 의자가 x개가 있다고 볼게요. x번째 의자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의자부터 이제 쭉쭉쭉 채워서 앉을 거야.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3명씩 앉았어. 이렇게 3명씩 앉았더니 여기 우리 찐따애들이 늦게 와가지고 5명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아, 그럼 이 학생 수는 내가 3x 플러스 5라는 것을 이해가 가시죠? 근데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야, 선생이, 야, 학생 수 남으니까 니네 좀 4명씩 앉아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의자 1부터 의자 x까지 이번엔 4명씩 앉은 거야. 근데 의자가 1개가 남는다고 했대. 의자 1개가 남는데. 그러면 나는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 의자가 1개가 남았다는 것은 그 x-1번째 있죠. 그러니까 내가 x번째 맨 끝에야. 내 바로 앞에까지는 앉았을 거 아니야. 한 명이 앉아도 의자가 하나 남는 거고 4명이 꽉 차도 내가 한 명 앉는 거 의자 하나가 남는 거지. 여기 한 명이라도 앉아있으면 애가 의자 하나 남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4명씩 쭉 앉다가 의자 하나 남았어. 아예 없어. 여기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내 바로 앞에 있는 의자는 한 명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4명이 꽉 차 앉았을 수도 있잖아. 한 명이라도 앉아있으면 그 의자가 남았다라고 표현 못 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지금? 내가 이게 맨 마지막 의자야. 얘는 남았어. 얘는 남은. 근데 이 바로 앞에 있는 의자는 한 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2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3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4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지. 한 명이 앉아 있어도 나는 의자가 1개가 남았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고. 맞죠? 야, 여기서 책상을 앉을 거야. 이게 지금 한 세트라고 봐봐, 이렇게. 한 세트에 지금 우리 책상 4개밖에 없어. 그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2명씩 앉아. 이렇게 했어. 아, 1명씩만 앉아. 라고 했더니 이제 인간이 서 있는 애가 있는 거야. 그럼 하나, 둘, 셋, 넷, 5명이니까 1명이 서 있었겠지. 그래서 이제 2명씩 앉아. 라고 했어. 그럼 둘 하나 앉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책상 하나 남네? 이렇게 얘기하겠지. 책상 2개 남네라고 안 하겠죠. 여기 1명이 앉아있는데. 무슨 말인지 가시죠? 즉, 여기에는 1명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꽉 차 앉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걸 이제 부동식 형태로 나타내 달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학생수라는 저 3x 플러스 5라는 놈은
우리 어디까지는 100% 4명씩은 앉은 거야? 에 전전까지죠. x-2번째까지는 4명이 꽉꽉 앉아 있었을 거야. 그지? 근데 여기에 한 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이 맨 마지막 거 전인 x-1번째까지는 꽉 차 앉아 있을 수도 있겠지. 식 이해돼? 이거 식 이해돼요? 지금? 이해되는 사람? 없어요? 잠깐만, 봐봐. 첫 번째 의자, 두 번째 의자, 세 번째 의자 하면서 이제 X번째 의자가 있을 거 아니야? X번째 전 의자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니? X-1번째, X-2번째. 1부터 10번째까지의 의자가 있어. X번째가 있어. 전이 9번째잖아. 10에서 1 뺀 거잖아. 그럼 여기는 X-1번째가 된 거야. 의자를 봤었을 때. 이제 이해가 가? 조금씩? 그럼 A에서 두 번째는 8번째 의자잖아. X번째에서는 X-2니까 여기는 X-2번째 의자가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의자가 X개가 있어. 처음에는 3명씩 앉으다 했더니 5명이 남았대. 그럼 학생 수는 3명씩 앉았으니까 3X에다가 5명 더한 3X 플러스 5가 맞잖아. 근데 선생님이 4명씩 앉으래. 그랬더니 의자 하나는 아예 비어 있다는 거야. 하나가 남았다는 건 자체가.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의자, 즉 X번째는 이미 남았고 아예 없고 X-1번째에는 한 명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4명이 꽉 차 앉았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 남는다고 안 하지 않을까? 어? 뭐야? 그렇게 하면 하나 남는다고 안 하지 않을까? 하나 남는다고 얘기한다고 다시. 너 여기 여진이 앉아있는데 책상 2개 남았어요. 얼마나 서운하니? 아니 그게 맞잖아. 여기 2명씩 앉아봐. 아, 미안. 2명씩 앉았어. 지금 5명인데 2명씩 앉았어. 그럼 여기 책상 하나 비어 있겠지. 그래서 책상 하나 남았어요 라고 하고 여기 여진이 앉아있으니까 그럼 책상 하나 남았어요 라고 얘기하지. 여기 2명이 앉아, 1명이 앉아, 누군가 앉아있으면 이거는 남아있는 의자라고 표현 안 한다고. 알겠냐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알겠죠? 난 지금 주의식 교육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이세요. 알겠죠? 그럼 무슨 말이야? 어차피 여긴 남아있어. 아무것도 없어, 인간이. 여기는. 인간이 남아있지 않아. 근데 여기는 한 명이 앉아도 내가 남아있다 표현하지 않아요. 꽉 차 있어도 남아있다 표현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학생 수를 따졌을 때는 100%이 앞전에 있는 X-2번째까지는 4명까지는 무조건 앉았을 거고 여기에는 한 명이 앉았을지 4명이 앉았을지는 모르니까 X-2까지는 여기까지는 4명이 싹 다 앉았으니까 4명 곱해줘야 되고 여기 한 명이 앉았을 수도 있고 4명이 꽉 차 앉았을 수도 있잖아. 근데 4명이 꽉 차 앉았다고 한다면 그냥 남아있는 건 그냥 의자 하나 완벽하게 남아있는 거고 여기 꽉 차 있다고 봤었을 때는 4에 X-1명이 있겠지. 걔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소리야. 괜찮죠? 넘어가 되죠? 이해 가셨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2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죠? 그치? 그럼 4x에서 3x 넘어가니까 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혹시 계속 이해가 안 가? 장난치는 거 아니었어? 진짜 아닌데. 그럼 방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거야? 여진이 앉아있는데도 책상 남았다고 얘기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진짜 여기 두 번째 줄에 4명, 한 명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3개는 남은 거 아니에요? 4명씩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있어요. 거기는 혼자 앉아있어도 되잖아요. 그죠? 4명씩 앉는 거. 4명씩 앉는데 남아있는 학생도 앉아야 되잖아, 인간적으로. 무조건 4명이 꽉 차야지만 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여기 2명씩 앉아요 라고 했을 때 여진이 혼자 앉아있을 수도 있잖아. 네. 그래, 한 명 앉아있을 수도 있다고, 여기. 4명씩 앉을 수 있는 의자니까 거기는 한 명이 앉아있을 수 있다고.
어? 책을 더 읽읍시다 우리. 여기 어쨌든 -8 플러스 1이니까 -7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12가 되죠. 12. 그리고 에 풀면 어떻게 돼? n 3x, n 4x니까 넘어오니까 여기가 x. 에 -4가 넘어니까 9죠. 그래서 x는 9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의 개수는 12개가 되겠죠. 여기다. 그죠? 오늘 꼭 집에 가서 생각해봐. 자기 전에. 잠 못 잘 거. 근데 이거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왜 그러지? 우리 1차 부동식 활용 문제잖아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개빡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이해 가셨죠? 또 질문. 질문 있나요? 10번까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 유형 11번부터 좀 몇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왕중요만 일단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숙제는 여기 유형 14번까지 다 풀어오시면 되고 터프 제외, 노멀만 내일까지 풀어올 수 있어요? 아침에? 네, 아침에 일어나서? 네. 우리 내일이잖아, 내일. 내일 1시 반인가? 그럴 것 같은데. 못 풀 것 같다고? 그러면 우리 언니 좀 공부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이 봤었을 때 여기서 그 최다 빈출 왕중요 써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서 오늘 선생님이 이거 몇 개는 좀 풀어줄게. 알겠죠? 여기 터프만 좀 선생님 풀어줄게. 그다음에 왕중요도만 그거만 풀어와. 알겠죠? 그거 정도 할 수 있잖아. 인간적으로. 알겠죠? 원래 오늘 진도 나가서 설날이어서 숙제 팍팍 내줘야 되는데. 설날에는 노래. 우리 1196번 한번 볼게요. 이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루트 a제곱이라고 한 거는 항상 우리 절대값 a라고 바꾸라고 3-3학년 1학기 때 배웠을 거예요. 항상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는 거야. 기억 안 나면 지금 다시 챙겨가세요. 중학교 때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까먹는 거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챙겨주면 그때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항상. 수험생들도 똑같아. 내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하면서 다시 또 까먹을 수 있잖아. 인간인데. 그렇지? 그럼 다시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그때 다시 챙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내가 어떻게 보이냐면 절대값 2x-5 플러스 2에 얘는 원래 x-1의 제곱이죠. 우리 이 친구 x-1의 제곱이죠. 그치? 그 말은 절대값 a제곱 형태니까 쟤는 나한테 어떻게 보인다는 거야? 절대값 x-1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의 해를 구해주세요. 와, 밑에 있는 거에 해가 일치한대. 와, 이런 거는 완전 땡큐야. 왜냐면 결국 둘의 해가 동일하다는 것은 경계값이 동일하다는 거고 그 경계값은 내가 그냥 방정식으로 풀어도 해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얘를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풀어도 된다는 소리지. 얘를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x값과 이 2차 부동식의 해가 똑같다는 거잖아.
그럼 결국 얘를 그냥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해가 똑같다니까? 경계값이랑 부등식과 방정식의 관계. 방정식의 해는 부등식의 경계값과 똑같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선생님 제 얼굴 보고 웃어요? 어? 제 얼굴 보고 웃어요? 아니야. 오해야, 오해. 알겠죠? 그냥 얘는 그냥 방정식으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눈에는 이 문제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등호가 보이고, 그 다음에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해가 같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내가 풀어보면 그래프 빨리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 빨리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은 항상 수직선 먼저 그려놓고 애가 0이 되는 게 2분의 5고 애는 1이잖아요. 그렇지? 0이 되는 절대값 아닌 0이 되는 기준이 애가 1이고 애는 2분의 5니까 여기 1, 2분의 5 이렇게 씁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가 될 거고요. 이 사이에 있는 것만 내가 신경 써주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1하고 2분의 5 사이에 있는 거 2 대충 2 같은 거 하나 대입해 보면 애는 양수고 애는 쟤는 2 대입하면 음수고 애는 양수예요. 이렇게 나와. 그치? 그럼 여기는 식을 빨리 쓰는 거야. 어차피 음수니까 여기 다 마이너스 갖고 나오겠다.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4x. 얘는 플러스 5. 얘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 2가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가 생겨서 분배 법칙하면 여기서는 플러스 5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7이 되겠지 여기는. 괜찮아? 둘 다 양수일 때는 그냥 그대로 하는 거니까 얘는 4x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는 애하고 애는 사실 안 구해도 되는 게 항상 부호의 반대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나 플러스 플러스는 항상 부호가 반대로 나와. 당연하죠. 얘가 음수일 때랑 양수일 때니까 부호가 반대로 딱 나와요. 항상. 그럼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2x가 되고 얘는 플러스 2x 되니까 없어지지.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붙으니까 얘는 플러스 5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3이죠. 3. 여기는 3 되죠. 3.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빨리빨리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4니까 아래로 내려가겠죠.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그래프 그려지겠지. 그럼 여기서 내가 경계값이 여기 x는 1하고 여기는 x는 2분의 5니까 1 대입해보면 3 나오죠. 그치? 여기가 1,3이죠. 얘는 y는 3 그래프 그려준 다음에 여기는 그냥 3 이렇게 나오겠죠. y는 3. 2분의 5 대입해봤자 어차피 얘는 3 나와. 그럼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오른쪽 끝이 올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선생님이 절대값 그래프 다 그린 거야. 그랬을 때 y는 9가 어딨어? 얘가 지금 3이니까 9는 한 이쯤에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때의 교점이 누구야? 이 친구하고 교점이지. 여기는 어쩌고 저쩌고 콤마 9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애가 9가 나오는 x값 구하면 된다는 거고 애가 9가 나오는 x값 구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애가 넘어가니까 2가 되고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여기는 2분의 1이었다는 소리고 이 친구는 여기가 얘 넘어가면 16이니까 얘는 4,9였다는 소리지. 맞아요? 그럼 이 방정식의 해가 뭐란 소리야? 이 방정식의 해가 너의 해는 2분의 1하고 4란 소리지. 그죠? 저 방정식의 해가 이 교점이 x좌표니까 방정식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다. 실근은 x좌표가 2분의 1하고 4니까 얘는 2분의 1하고 4지. 그러면 무슨 말이야? 너의 두 근이 2분의 1하고 4라는 것은 근각의 실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2분의 a가 둘의 합은 몇이야? 2분의 9잖아? 2분의 9였다는 소리고 a분의 c 2분의 b가 두 근의 곱이니까 2였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뭐겠어요? b는 4고 a는 마이너스 9였다는 소리지. 뭐야? 잠깐만.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a 두 근의 합. 잠시만. 얘 마이너스 2분의 잠시만. 얘가 9 나오려면 제 넘어가면 2.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두 분의 합은 몇이야? 두 분의 합은 2분의 7이죠. 여기는 7이죠.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이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해가 일치할 때라는 어떤 표현이 나오면 부등식에서는 아, 방정식 형태도 받아봐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죠? 왜냐면 아직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안 배웠으니까 다음 우리 내일 배울 거예요. 바로. 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오시면 내일 오후에 오시면 그 다른 노멀 문제 풀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숙제는 무조건 왕중현은 풀어 오셔야 되고 와서 풀 생각 하지 마시고. 혹시 넘어가도 됩니까? 괜찮아요? 그냥 뭐 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교점 구해서 교점 x좌표가 너의 근이야. 그 결과적으로 너의 두근이 너란 소리니까 근각의 실관계 써서 A, B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그러면 1197번도 똑같은 소리죠. 1197번도. 그럼 이거 풀어볼게요. 1198번. 1198번. 와우. 절대값 안에 절대값이 들어갔어요. 볼게. 볼게. 우리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 절대값 fx라는 그래프는요. 절대값 fx라는 그래프는 내가 fx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 아래를 꺾어 올린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x축 아래를 꺾어 올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도 한번 생각을 해봐. n은 무슨 그래프야? 절대값 x라는 그래프가 0,0을 지나면서 V자를 그리는 애가 S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6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죠. 그럼 걔의 절대값 씌운다 해도 어차피 애지. S축 아래로 내려간 거 없으니까. 꺾어 올릴 것이 없잖아. 애는 그냥 절대값 안에 절대값이 있어도 얘 자체는 그냥 애인 거야. 변한 게 없어. 무슨 말인지 가셨어요? 우리 이 친구 그래프가 어떻기 때문에 내가 y는 x라는 그래프가 s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6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4,6이 되겠죠. 4,6이고 정확하게 또 V자 또 그리고 있겠지. 그 내가 절대값을 씌운다는 것은 함수값이 음수인 걸 양수화 시킨다는 건데 음수가 없으니까 애초에 절대값을 씌운 의미가 없다는 소리죠 지금. 그랬을 때 y는 9 y는 9랑 9의 해가 지금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였다는 소리야. 9보다 작거나 같은 건 지금 이쪽이니까. 그죠? 함수값이 작거나 같게 되는 그때 X값의 범위가 우리가 부등식의 해이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난 저 A하고 B 구할 필요 있어? 없어? 구할 수는 있어도. 없지. 왜? 지금 여기가 뭔 줄 알고 있어 나. 여기가 4인 거 알 수 있지? 4,6이니까. 두 개의 평균이 4라는 것은 두 개의 합의 이변 나눴을 때 4니까 얘는 8이겠지. 이해가? 우리 대칭성이라고 했잖아. 대칭성. 이 B는 여기가 이 길이가 같다는 소리니까 만약에 이 길이가 K야. 그럼 이 B 대신에는 4 플러스 K라 쓸 수 있고 얘는 4 마이너스 K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두 개 더하면 8 나오지. 괜찮죠? 그래서 A, B 값 따로 구할 수는 있어도 더하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8이 정답이 됩니다. 그럼 선생. 그럼 그냥 진짜 X, Y 값도 구해줘. A, B 값도 구해줘 라고 한다면
N은 뭐겠어요? N은 여기는 애가 그냥 양수일 때죠. 4보다 크니까 이 모습 그대로 나오지. 여기는 내가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럼 애가 지금 함수값이 9일 때 찾는 거니까 x는 뭐겠어요? 7이겠죠, 여기가. 7. n은 4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10대지. 애가 지금 함수가 9일 때 찾는 거니까 x는 1이죠. 더하니까 8 나오죠. 오케이? 그래도 오늘 이렇게 다 뭔가 그래프 이해한 것 같아서 기분 좋네. 넘어가 되죠? 야, 이 친구의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은 이렇게 나왔어. 최소값은. 그럼 제 그래프 그리면 끝나는 문제. 똑같이. k는 뭐야? 그리고 S축과 평행한 직선을 내가 그어봤을 때 교점이 생기도록 이 말이지. 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교점이 생기도록. 그래프와 교점이 생기도록 내가 k값 구해줘. 그러면 나는 그래프 그리면 끝나는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이 친구만 풀고 고토 홈 합시다. 빨리 그려볼게. 항상 x가 0이 되는 거 기점으로 절대값 아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리고 항상 여기가 마마 여긴 풀풀 여기 있는 거 0 대입해보면 니는 음수 니는 양수 니는 음수 니는 양수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이제 그래프 그릴 거야. x는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x는 3인 곳이에요. 마마일 때는 두 개 다 음수 나오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이 그래프식 나올 거고 n은 음수고 n은 양수예요. 그러니까 n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x니까 n은 3x n은 플러스 3되고 n은 플러스 4니까 플러스 7 둘 다 플러스일 때는 둘 다 양수도 나오니까 얘는 5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얘랑 완전 그냥 얘 계산도 안 해도 돼. 그냥 얘 다 부호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보면 얘는 어쨌든 기울기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그려.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일 때만 얘가 몇 콤마 몇인지만 구해봐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5에서 1 빼니까 4죠 여기가. 그럼 실제 마이너스 1 대입해도 4 나온다고. 그럼 3 대입하면 몇이냐 했을 때 9 플러스 7이니까 16이죠. 그럼 여기 16이 찍히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럼 실제로 3 넣으면 16 나오거든. 얘는 기울기가 더 크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런데 y는 k라는 애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내가 얘를 움직여 봤을 때 교점이 존재하도록 한다라고 하니까 교점은 최소 어디까지 와야 돼? 교점이 생기려면. 지금 최소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1,4지. 얘보다 위에 있으면 무조건 교점 생겨서 실금 갖는다는 소리지, 해를. K는 4보다 크거나 같죠?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4가 정답이 되겠죠. 괜찮죠? 우리 Y는 K라는 거 다시 한번 보면 K값 따서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얘가 오면 정확히 5에 가는 거고 점점 떨어지고 그렇죠. Y는 K는 저렇게 움직이는 거야. Y는 K라는 그래프는 오케이? K 값에 따라서 똑같이 움직인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설명도 있죠. 내일 우리 바로 2차 함수, 2차 부등식 들어갈 겁니다. 준비해서 오세요. 내일 수업합니다. 내일 오셔야 돼.
여기 월화수는 쉬어요. 선생님 안내문 보낼 거야.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고. 이해됐어요? 잘 가. 잘 가요.